자, 우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주차는 사회복지법과 권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권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인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갖는 권리를 이야기한다. 다시 얘기하면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서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지금 사회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죠.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있고 인격을 존중받아야 된다. 근데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이런 왕건 사회라든지 봉건 사회에서는 특히 신분 사회에서는 최하층민들 같은 경우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특히 이제 노예제도가 발달한 곳에서는 인간이 동물하고 별로 다를 게 없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인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도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가장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가치이자 자세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이다. 그래서 그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사회복지에 이렇게 이제 입문하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회복지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들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격과 자세도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권이에요. 인권. 누구나 존엄성과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존중받는 것. 특히 이제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뭔가 덜 떨어진 사람 또는 저 사람의 인격은 시혜를 주는 입장에서는 무시인데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는 게으른 사람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상황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권을 획득하고자 노력하는 실천의 과정 속에서 이런 개념들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대가로 이루어졌다. 그냥 이런 인권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정말 노예 해방 운동을 비롯해서 민주화 운동, 다양한 사람들의 피가 들어가서 인권이라는 개념들이 민주사회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인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권의 역사에서 근대 이전의 절대 왕정 시대에서는 왕이 모든 국가 권력을 독점했죠.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졌죠.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 다시 얘기하면 짐이 곧 신이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네, 이렇게 하니까 요즘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도 같기도 한데요. 사실 이런 이야기가 절대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옛날 얘기는 아니에요. 권력이 공고해지고 권력이 오래되고 세습되어지면 곧 일종의 이제 대통령이든 또는
국왕이든 이 사람이 자기가 국가다라는, 신도라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다라는 것에 굉장히 현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왕정 시대의 법은 왕이고 법이다. 내 말을 따라야 된다.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네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권력자인 왕의 입장에서 피지배자에 대한 통치 수단으로 정립이 되었다. 이거에 대한 반대로 나오는 것이 천부인권이에요. 천부인권. 무슨 소리냐? 그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권리, 그러니까 하늘에서 부여한 인권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부여한 인간의 권리다. 그래서 왕에게 독점되었던 권리를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려고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됐다. 이 천부인권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이제 존 로크라고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존 로크가 천부인권 사상을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생명이나 자유, 재산 이것들을 강조하면서 천부인권 사상을 좀 정리를 했고요. 또 하나 장자 크루소라는 철학자가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천부인권이 국가 형성의 기초가 된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천부인권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절대 권력 또는 신이 굉장히 신권이 되게 강했을 때 이때와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천부인권이 등장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인권이 부각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국가의 그 권력들도 그 신권이나 또는 왕정의 중심보다는 시민 중심이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변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사상이 천부인권 사상이죠. 그래서 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대부분의 철학 또는 정치 사상가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배경으로 해서 일종의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이 부여한 자연권은 어떤 명분으로 침범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천부인권이라는 것은 신이 부여한, 자연이 부여한 자연권이다 라는 측면으로서 큰 의미를 가졌다는 겁니다. 인권의 역사를 보면 이제 시민혁명에서 인권에서 자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역사를 볼 때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좀 보라 그랬잖아요. 특히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은 18세기에서 19세기 초반, 18세기, 19세기, 그리고 이제 이 시민혁명은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유럽과 미국에서 이렇게 발생한 이렇게 시민 계급의 탄생이자 시민 계급의 불만이자 시민 계급의 왕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미국과 유럽에서 이런 시민혁명에서 나왔던 것들이 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시민의 권리, 인권을 내세웠고, 이 인권에서는 굉장히 크게 자유를 내세웠어요. 이러한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국가 권력의 존재 이유로 보았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장자 크루소가 국가 권력은 인권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보았던 거죠. 그래서 낡은 제도를 타파하고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추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정이라는
일종의 이제 법전이 세워지죠. 그래서 이때 이제 국민주권과 더불어서 인권을 천부적인 자연권으로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천부적인 자연권으로 규정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자연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신이 부여한 권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 있을 연, 그러할 연 해서 스스로 존재한다. 이것은 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과 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자연권이라는 의미는 신이 부여한 권리라고 얘기하던 같은 의미다. 그래서 이제 국민 주권과 더불어서 인권은 신이 부여한 권리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7월 미국 독립선언에서는 인권의 자연법적 기초를 부여하고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를 천부적인 권리로 선언했다. 다시 얘기하면 인간이 태어나면서 일종의 생명권, 그리고 자유권, 행복 추구권은 자연적으로 부여받은 권리이다. 그래서 누구든 우리 생명권 함부로 빼앗을 수 없고, 자유를 빼앗을 수 없고, 행복 추구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탄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1789년도에 시민혁명이 있었죠. 프랑스의 대혁명이 있었죠. 프랑스 대혁명. 이 레미제라블을 보면 프랑스 대혁명이 나오죠. 그래서 인권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채택하는 유럽 최초의 성문 헌법을 제정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노력을 해왔다. 선거권을 둘러싼 갈등은 비단 미국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산업혁명의 발원지 영국. 혁신적인 기술 발전과 함께 시작된 산업혁명은 영국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변화된 경제 지형은 사회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동 인구가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리면서 새로운 계층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1838년 8월 3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명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불리는 선거법 개정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긴 노동시간과 저임금, 빈부격차에 시달리고 있던 영국의 노동자들. 그런 그들이 집회에서 요구한 것은 투표권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대지주들만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차티스트 운동은 이렇게 대지주들만 가지고 있던 투표권을 이제 신혁명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쟁취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세기 들어와서 인권의 개념이 확장되기 시작하는데요. 도시의 빈민 노동자 계급에 대해서 생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 빈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세력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력화된 계급들이 투표권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 투표권을 얻으면서 생존권 보장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이렇게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계가 도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숙련된 노동자들이 기계에 대체되고 노동력이 계속 감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리고 저임금이라든지, 그리고 노동이 하루에 15시간, 장시간 노동, 아동 노동,
그래서 공장에서 사망되는 사건들,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의식주 문제에 대한 해결이 어려움 발생하는 거죠. 이런 심각한 생존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제 노동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칼 막스의 자본론이 발표가 되죠. 그러면서 사회주의적 영향이 크게 확산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그때 당시 사회주의는 러시아를 저기 또 동유럽, 그 다음에 노동자를 통해서 독일, 스페인까지 이렇게, 영국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확장을 해요. 이제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주들이 또는 귀족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타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회주의 영역으로 노동자들이 이제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파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들이 기본권을 인정해달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귀족들이 노동자들의 단결권이라든지 단체 교섭권, 단체 행정권을 인정하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계기가 시작했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인정해주고 싶어서 인정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이제 그 기득권 세력이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발생한 게 사회권의 보장이에요. 이 사회권의 보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에 대해,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그 노동자들이 또는 시민이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 이런 권리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명문화한 것이 대표적으로 독일에서 바이마르 헌법이 1919년도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규정이 처음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헌법에 복지국가의 이념이 명시되기 시작합니다. 이 바이마르 헌법이 이렇게 이제 발표되게 되는 이유들은 아까도 잠깐 계속 얘기했지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또 자본가들이 있고 귀족 계층, 이 세 계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귀족 계층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가 계층과 노동자 계층의 세력 균형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이제 노동자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 복지국가의 이념의 명시가, 헌법의 복지국가의 이념의 명시가 되고 사회경제적 강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적극적인 제한 개정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사회권을 보장하게 됩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권이라든지 또는 투표권이라든지 의료보험, 실업보험 이런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권리를 일종의 사회권이 보장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성평등이나 가정이나 모성의 보호 또는 사회보장, 노동자의 단결권, 교육받을 권리, 사회주선에 대한 절대성에 대한 제한 같은 사회권이 선언되고 보장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선을 무한대로 이렇게 증식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제동을 가하는 이런 이제 사회권이 보장된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풍선 효과와 같아서 누가 하나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누구 하나는 줄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제 사회적 약자들은 계속 약자가 되는 거고, 사회적으로
재산을 많이 소유해서 더 많은 소유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국가에서 개입을 하는, 사회권으로서 개입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의 근거는 인권에 기반을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번만 좀 더 보면 사회권이라는 개념이 자유권이라는 개념하고 같이 좀 함께 보면 좋은 게, 자유권이라는 것은 국가로부터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라면, 사회권이라는 것은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죠. 자, 기본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은 기본권부터는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